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트워크 서피스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지금 대충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음, 네트워크 서피스에 대한 기준을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네트워크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커브가, 근데 닫힌 커브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우선 열린 커브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열린 커브를 이용해서 열린 커브를 이용해서 정확히는 3개 이상의 열린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에 1번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번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X랑 Y축, 가로, 세로 축의 커브를 동반해야 함. 이렇게 만들었는데 3개 이상의 커브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얘처럼 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얘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축을 기반으로 만든 커브가 예를 들어 지금은 세로축이죠. 세로축 이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 이거 세로축이라고 한다면 이해되시죠? 이 세로축을 기반으로 하나 축을 만들었잖아요. 이 축도 있지만 이 축을 기반으로 만든 축이 있으면은 그 축에 있는 닫힌 커브는 강제로 열어줘야 함.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보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닫힌 커브로 돼 있으면은 닫힌 커브로 돼 있고 얘도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이런 식이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도 우리가 축을 기반으로 여기 축이나 혹은 여기 축을 기반으로 이 닫힌 커브도 스플릿 해가지고 얘를 강제로 이렇게 오픈해 줘야 돼요. 이럴 땐 스플릿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플릿하고 분할 개체 선택, 엔터, 절단 개체, 엔터 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주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게 있고, 자, 그러면은 한 번씩 이 관련돼서 연습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지점들이 은근히 있어요. 네트워크 서피스 치고, 자,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형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엔터,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서피스에서 그려지는 그리드의 느낌 뉘앙스가 이런 식으로 이쪽 지점으로 모여지는 거잖아요. 누르는 선택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봐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누르면은 A, C, D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면은 누르는 뉘앙스에 따라서 나오는 그리드의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퍼스트로 누르는 지점으로 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약간 좀 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A, B, C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죠. 이 그리드에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아이소 커브라고 그러죠. 이 아이소 커브가 나오는 뉘앙스적인 느낌이 나중에 서피스와 서피스를 이어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과 얘도 해볼게요. 네트워크 서피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축이 없어도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네는 잠깐 숨겨놓고 자 먼저 보세요. 얘가요 제가 이렇게 축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놨는데 저희가 축 없어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게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분할 개체를 요걸 2개 잡고 엔터 절단 개체 요거 잡고 엔터 하면은 얘네 잠깐 숨겨보면은 하나 둘셋 4개 조각이 돼 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서피스 활용하면은 하나 둘셋넷 네트워크 서피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보이시죠? 뭐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지만 부분이 여기가 넘어가는 지점이 나는 너무 좀 호 모양을 좀 더 깊게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만든 게 요거였어요. 이 지점.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축 없이 이 모양에서 네트워크 서피스를 그냥 이용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네트워크 서피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정렬이 안 된대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정렬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냐면은 보세요. 이 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쪼개져야 되는 거니까 얘네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쏙 쪼개지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 따로 결합, 얘 따로 결합 하면은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트워크 서피스를 써도 보세요. 하나, 둘, 셋.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왼쪽 거 보면은 힌트가 남죠. 자, 여기 보면은 3개 이상의 열린 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 둘, 3개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럼 1번 상황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축이 세로축밖에 없잖아요. 가로축 하나 더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아크 이용해가지고 스타트 포인트로 제가 아까는 지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축을 기반으로 딱 이으면은 축이 만들어졌죠. 근데 축이 만들어지면은 잘 되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잘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축을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해보면은 약간 카누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는 비정형적인 느낌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긴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뭐 얘가 체인지 디그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3차수로 변경하고 F10 눌러보면은 여기 있는 점들을 제가 좀 강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누르듯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도 리빌드로 한번 바꿀 거예요. 2에서 9로 다시 바꿨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커브들을 좀 강제로 이렇게 누르듯이 바꿨다 라고 하면은 이 모양대로 네트워크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만져보면은 본인 마우스 만져보면은 이 엄지랑 중지에 이렇게 놓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 마우스를. 그 부분에 그리드가 어떻게 보면 아이소 커브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긴 마우스들도 은근히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얘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부분 약간 쪼개지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커브를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부분만 해볼게요. 너무 길면은 지루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완을 시키면은 반대쪽에 비해서 보완되어 있는 지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만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트워크가 지닌 지점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축을 기반으로 열려있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규칙성인데요. 이것만 지켜주시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열려있고 축 만들어져 있고 축. 그러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서피스가 되냐 그러면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서피스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스플릿으로 요거 잡고 절단개체 요거 잡으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도 하면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하나 모양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 부분도 분할해 볼게요. 분할, 절단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지거든요. 또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이게 형태 만들었는데 두 개가 아이소 커버가 지나간 지점이 좀 매우 다르게 생겼잖아요.
사실 이거는 살짝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지점이 비슷한 애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누른 뉘앙스에 따라서 아이스 커브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덩어리채로 한 번에 만든 거랑 다르냐 그러면 달라요. 덩어리채로 만든다고 하면요. 자, 제가 덩어리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합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덩어리채로 만든 거랑 그냥 만든 거랑 뭐가 달라요 하면은 네트워크 서피스를 음향이 아니라 렌더링 뷰죠. 이거 렌더링 뷰로 확인해 보면은 이 지점이 약간 이렇게 끊기듯이 넘어가는 지점들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 번에 만든 거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기는 지점들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치로도 혹시 서피스 가장자리 잡고 탄젠트도 괜찮으니까 곡률로 일단 해볼게요.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 곡률로 해가지고 맞춰 여기가 부드럽게 넘어가냐 그러면은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면은 분명히 뾰족한 건 사라져요. 근데 면의 형태적인 부분들이 약간 일렁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매치는 분명히 잘 맞춰서 쓸 수 있다 배웠는데, 아니 매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은 보세요.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랑 커브를 비교해 보면은 이 커브가 이 부분이 약간 일렁이듯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일렁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조정돼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커브를 다시 재조정하던가 커브점을 다시 재조정하던가 아니면 매듭점을 좀 없애던가 그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가벼운 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보면 여기 누르면은 이 플러스 매듭점 삽입 말고 매듭점 제거라고 있거든요. 매듭점 제거를 누르시면은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 부분에 매듭점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대충 한번 지워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요, 얘를 살펴봤을 때 다시 이렇게 약간 끊기는 맛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매치 서페이스 해볼게요. 다른 거 만들 거 없이 그 상태로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만들어져요. 근데 형태가 약간 변하는 지점이 혹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탄젠트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가듯이 만들어지거든요. 제브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네트워크로 굳이 다 만들고 나서 이 매듭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친구 자체를 간략화된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매치 서페이스로 맞춰주는 방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는 할 거지만, 그렇다고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네트워크 서페이스 만든 거를 굳이 이 매듭점을 다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지우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일렁이잖아요. 그쵸? 약간 보복성 마냥.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지우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형태가 다 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워도 형태가 다 변한다고요. 처음에 기존에 있었던 형태랑 달라요. 이 쉐마 보면 알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컨트롤 포인트 이용해가지고 점을 다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서도 뭐 그렇게 이용하면은 뭐 좋긴 하겠죠. 이 지점에 있는 커브점들을 약간 부드럽게 맞춰서 돌아가듯이. 하여튼 이게 좀 바뀌니까 그 지점에서 이런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점 함부로 지우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트워크 서피스를 조각조각 내서 만들면은 매치 서페이스 이용해서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한들 일렁이는 조각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이스 커브가 너무 많이 생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치, 간소화되어 있는 서피스와 간소화되어 있는 제어점 상태에서 매치 서피스를 붙여가는 것 자체는 이 면을 부드럽게 이어줄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서피스 자체에서 지우진 말자. 아셨죠? 그 말고 다른 방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번에 만들 때 네트워크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주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결합돼 있고 여기랑 여기랑 결합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짠 하고 만들고, 그리고 항상 네트워크 서피스 만들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끝 지점이 이상하게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울듯이. 네트워크 서피스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이게 약간 좀 어떤 뉘앙스냐면은 좀 형태를 넙스, 즉 서피스 관련된 거 만들 때는 좀 용이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좀 난해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잘 다뤄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형태가 얘는 약간 여기를 눌러준 형태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듯이 얘를 살펴보면은 얘는 이쪽을 기준으로 끊겨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세로축을. 근데 얘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끊겨 있는 거예요. 형태는 둘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형태는 똑같고 얘도 갖다 붙여보면은 같은 거죠, 사실. 얘도 모양이 다른 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 서피스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보세요. 저희가 얘는 이 부분이 끊긴 거죠. 이 부분이 끊기다 보니까 얘가 아이소 커브 지나가는 게 얘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얘를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로축이 기반으로 아이소 커브가 만들어지는 뉘앙스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가로축이잖아요.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소 커브가 지나가는 뉘앙스예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살펴보면 그런 느낌이라고요. 아이소 커브가 우리가 길다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세로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소 커브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 근데 여기서 혹시 하나 더 결합하고 스플릿으로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돌려보면은 그리드 나오는 축이 조금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이거랑 기존 거 다시 와볼게요. 이거랑요. 느낌이 매우 다르죠. 이해되시죠? 누구는 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렌더링으로 봤을 때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여기 지점에 붙는 거랑 여기 지점에 붙는 게 서로가 뉘앙스적인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얼룩말로는 굳이 느낌 다른지 모르겠고 약간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약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차이. 또 여기도 여기가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고 여기 부분.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차이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닥 보이진 않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요 정도. 이거 관련돼서 제가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잘 되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먼저 프론트 뷰에서 지우고 아크로 시작점으로 대충 쉐입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잡고 미러 처리하시고요. 잡고 어느 정도 지점으로 잘 당겨 온 다음에
뭐 이렇게 늘려도 되니까 하고 싶은 정도로 이거를 첫 번째 잘 제어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블렌드 커브를 이용해서 쉐입을 공률값에 이런 식으로 붙여보세요. 접선에다 붙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접선이든 공률이든 이렇게 붙이시고요. 얘가 원래 이렇게 돼야겠죠? 잘 맞춰서 만드시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돌리세요. 됐죠?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자, 포인트로 여기랑 여기 점 맞추고 스플릿을 이용해서 얘네를 모두 얘를 이용해서 분할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됐죠? 그 다음에 커브 도구를 가셔가지고 횡단면 프로파일 더 컵을 누른 다음에 요거죠.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탑뷰에서 이렇게 그으면요. 얘가 닫힘 예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으면은 닫힘 커브 이렇게 나와요. 네트워크 서피스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죠. 다 조건 맞았죠. 쭉 나왔고 커브도 나왔고 네트워크 서피스를 걸어서 쉐입을 만들면은 이렇게 나와요.